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플래너 안 쓰는 분 거의 없죠? 있으면 오히려 더 대단한 분입니다. 대부분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은 진짜 다 해낸다 이 다짐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새벽 기상 챌린지, 물 한 잔, 스트레칭, 영어 단어까지. 계획은 완벽해요. 정말 완벽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현실이요. 전혀 협조를 안 해줍니다. 아침에 문 딱 나가자마자 이미 꼬이기 시작해요. 출근길 버스는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누가 제 어깨에 자꾸 머리를 기대요. 회사 도착하자마자 잠깐 시간 되세요? 이 말 들으면 심장부터 내려앉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점심도 안 됐는데 이미 하루 다 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잡으려고 합니다. 내 일은 내가 통제하고 내 시간은 내가 관리하고 심지어 사람 관계까지도 이 정도면 예측 가능하지 않나? 기대를 걸어요. 근데요, 이게 될까요?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꽉 쥐면요, 더 미끄러져요. 핸들을 더 세게 잡으면 차가 더 흔들리는 느낌, 딱 그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보고 감동받아주지 않습니다. 가끔은 오히려 그래? 그럼 이건 어때? 하면서 진흙탕에 던져버립니다. 그 순간 억울하죠. 정말 억울합니다.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냐 이 말 속으로 100번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때는요, 제 계획대로 안 되면 세상이 틀린 줄 알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야 성공하는 줄 알고 알람을 5개씩 맞췄어요. 근데 결과요. 성공은커녕 매일 피곤해서 낮에 좀비됩니다. 그리고 깨닫죠. 아, 나 지금 나를 갈고 있었구나. 쉽게 말하면요, 내가 나를 너무 몰아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겪습니다. 아프죠. 근데 이상하게 지나고 보면 이게 또 성장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통제 중독에서 조금은 숨 쉴 수 있는 이야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최신 자기계발서 아닙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먼지 날리는 광야에서 깐깐한 사람들이 평생 고민하다가 건져 올린 한 문장짜리 지혜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게 생각보다 세게 때립니다. 오늘 그 이야기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짜 딱 3가지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 안 드시게 제가 계속 붙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아주 짧은 문장 하나를 뜯어보는 겁니다. 길지 않아요. 근데요, 솔직히 읽으면 처음엔 이게 뭔 소리야 싶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같이 풀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고대 버전의 암호문 하나 해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문장을 옛사람들이 어떻게 써먹었는지 보는 겁니다. 그냥 읽고 끝낸 게 아니라요, 실제 인생에서 무기로 썼습니다. 살면서 겪는 진짜 문제들, 억울함, 불안, 통제 안 되는 상황 이런 데다가 갖다 붙이면서요, 일종의 정신 생존 키트 같은 거죠. 여러분도 느껴보실 겁니다. 아, 이거 지금 나한테 필요한데, 이런 순간 분명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 일상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출근길 지옥철, 갑자기 터진 업무, 인간관계 스트레스, 이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드립니다. 그냥 좋은 말 아닙니다.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짧은 문장 하나를 이해하고 그걸로 사람들이 어떻게 버텼는지 보고 마지막에 그걸 내 삶에 꽂아 넣는다.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끝까지 같이 가시면 됩니다. 중간에 아, 이것도 자기계발이지? 하고 마음 닫으시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 생각보다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쓰지만 대신 좀 시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탈무드 안에서도 특히 이건 좀 세다 싶은 이야기들이 모여있는 창세기 랍바입니다. 이름부터 약간 위압감 있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딱 한 구절만 씁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랍비 느헤미야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물이 산으로 치솟아 올랐다가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물은 큰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으로 오르고 골짜기로 내려가서 당신께서 정하신 곳에 이르렀나이다. 당신께서 정하신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큰 바다입니다. 처음 들으면요, 솔직히 좀 멍해집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싶죠? 괜찮습니다. 정상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내용 자체는 단순합니다. 물이 가만히 흘러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산 위로 치솟아요. 그러다가 바로 다음 순간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걸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오르고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또 박살나고 완전 난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정신없이 요동치다가 결국엔 큰 바다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분명 잘 가고 있다 싶었는데 갑자기 확 꺾이는 순간
이건 올라탄다 싶었는데 바로 바닥으로 꽂히는 순간 이거 반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절이 묘하게 웃깁니다. 너무 현실 같아서요. 아니, 물도 저렇게 사는데 내가 지금 이러는 게 이상한 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자연현상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그냥 물 이야기처럼 포장해 놓은 인생 이야기예요. 이제 이 장면을 조금 더 크게 펼쳐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물 한 줄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지는 장면입니다. 스케일이 아예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자, 물은 여기로 모여라 하면 물이 네 하고 줄 맞춰서 쪼르르 가는 그림, 약간 잘 훈련된 회사원처럼요. 근데 현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시절의 물은 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 야생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바다가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물이 갑자기 산 꼭대기까지 들이칩니다.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바로 다음 순간 끝도 안 보이는 골짜기로 수직 낙하합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서로 부딪히고 튕겨나가고 뒤엉키고 완전 아수라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헬스장 처음 갔을 때 하루 만에 근육 안 생깁니다. 오히려 다음날 몸살 와서 계단 내려가다가도 소리 나죠. 그걸 몇 번을 반복해야 겨우 몸이 만들어집니다. 바다도 똑같습니다.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계속 부딪히고 깨지면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옛날 랍비들은 이 장면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잠깐, 이거 이상하다. 세상에서 제일 큰 작업 아닙니까? 바다 하나 만드는 거. 근데 이게 이렇게 난장판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리고 거기서 깨닫습니다. 큰일은 원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핵심입니다. 큰일일수록 오르락내리락이 심합니다. 여러분, 고개 끄덕여 보시면 압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순간은 항상 편하게 간 적이 없습니다. 꼭 몇 번은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그냥 창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원래 엉망진창이다. 이걸 정직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바다조차도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랍비들이 이 혼란스러운 물의 움직임에서 발견한 진짜 비밀은 뭘까요? 물이 산으로 솟구쳤다가 골짜기로 곤두박질 치는 이 장면, 이거 그냥 자연현상 같죠? 근데 조금만 바꿔보면 딱 우리 일상입니다. 어느 날은요, 진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갑자기 일 잘 풀립니다. 코인이 오르고 연봉이 오르고 기획안이 한 번에 통과됩니다. 그날은 어깨에 힘 좀 들어가죠. 나 좀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 솔직히 한 번쯤 해보셨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며칠 안 갑니다. 바로 다음 주에 일이 터집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한 방 맞고 모아둔 게 이유 없이 줄어들고 억울한 상황에 휘말립니다. 그때 우리는 딱 이렇게 말합니다. 망했다. 나 지금 완전히 엇나갔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근데 여기서 랍비들은 우리 어깨를 한번 탁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 오르락내리락, 그거 잘못 가고 있는 신호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더 크게 요동친다는 건 더 큰 데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냥 잔잔한 연못으로 가는 물은 그렇게까지 난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큰 바다로 가는 물은요,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부딪힙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들쭉날쭉한 과정, 이거 방황 아닙니다.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진짜 도착해야 할 큰 바다로 가기 위해서 온몸으로 파도를 맞는 과정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잘 안 풀리는 순간조차 경로 이탈이 아니라 경로 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예전에는 힘든 사람을 위로하는 따뜻한 말로 쓰였습니다. 괜찮다, 다 과정이다, 이렇게요. 근데요, 지금 우리 상황에 딱 가져오면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이건 위로라기보다 약간 경고에 가깝습니다. 우리는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너무 세게 잡고 있습니다. 모든 걸 내가 계획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틀어지고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힘을 주면 줄수록요,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통제가 안 되거든요. 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도로 상태, 날씨, 다른 차 이거 내가 다 컨트롤 못합니다. 근데 혼자서 핸들 꽉 잡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이러고 있으면요, 더 피곤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입니다. 더 세게 쥐는 게 아니라 조금 내려놓는 겁니다. 이리저리 부딪힐 때마다 망했다라고 반응하는 대신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겁니다. 또 파도 왔네. 그리고 손에 들어간 힘을 아주 조금만 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5분 뒤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인생 전체를 다 통제하겠다는 건 솔직히 무리죠. 그래서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내가 지금 완벽하게 조종하는 게 아니라 이 흐름 속에 올라타고 있다는 감각. 오늘 해야 할 일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그냥 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가 정확히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딱 맞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큰 바다입니다. 결국 용기라는 건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손에 힘을 조금 빼는 겁니다. 내 가죽 부대에 들어간 쓸데없는 바람을 휙 한번 빼버리는 것. 그리고 오늘이라는 파도 위에 그냥 한번 몸을 실어보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용기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유대인들만의 특이한 해석이냐? 전혀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을 한번 보죠. 동양의 옛사람들, 그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역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은 흘러가되 절대 고이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험한 지형을 지나가도 자기 모습을 잃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상황이 아무리 꼬여도, 환경이 아무리 더러워도 나는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자는 더 직설적입니다. 물은 남들이 다 피하는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 내려간다. 기꺼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좋은 자리, 높은 자리만 찾는 게 아니라 가장 밑바닥까지도 주저없이 간다는 거죠. 이걸 아까 이야기랑 한번 겹쳐보세요. 유대인들의 물도요, 산으로 올라갔다가 골짜기로 추락합니다. 동양의 물도요, 일부러 낮은 데로 갑니다. 방향만 다르지 결론은 똑같습니다. 물은 흔들립니다. 물은 내려갑니다. 그런데도 결국 자기 길을 잃지 않습니다. 끝내 가야 할 대로 갑니다. 이거 소름 돋지 않습니까? 서로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지도도 없던 시절에 똑같은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삶에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연인이랑 한바탕하고 잠 못 잔 아침,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근데 알람 울리죠. 일어나야 됩니다. 세수합니다. 이를 닦습니다. 넥타이를 맵니다. 솔직히 마음은 하나도 준비 안 됐습니다. 그래도 몸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결국 지옥철에 올라탑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골짜기 한복판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와중에도 출근해서 내 몫을 해내는 나라는 흐름은 안 멈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의 성질입니다. 우리는 나쁜 일이 생기면 바로 결론 내립니다. 아, 내 인생 망했다. 근데 동서양의 오래된 지혜는 그 타이밍에서 딱 멈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지금 이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너는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는 증거다.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금리도 오르고 취업도 힘들고 다 현실이 이렇게 빡센데 무슨 옛날 이야기로 버티라는 거냐, 이거 현실감 없는 소리 아니냐,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랑 동떨어진 얘기인지 아니면 오히려 너무 현실적인 얘기인지. 하버드의 앨런 랭어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복권을 나눠주는데 한쪽은 번호 직접 고르세요. 이렇게 주고 다른 쪽은 그냥 랜덤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팔래요?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가 번호 고른 사람들은 가격을 4배나 높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통제했다고 느끼니까요. 근데 현실은 어떻죠? 당첨 확률 1도 안 바릅니다. 완전 랜덤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도 내가 쥐고 있다 고 착각하면서 안심하려고 합니다. 주말마다 로또 번호 분석하는 우리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그 숫자 분석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붙잡습니다. 반대로 요즘 심리학 연구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억울한 일 터졌을 때 안 돼, 이 감정 없어져야 돼 하면서 발버둥 치는 사람보다 아, 나 지금 제대로 골짜기 떨어졌네, 이거 아프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회복합니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됩니다. 심리적 회복력이 30% 이상 차이 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완전히 바닥 찍었을 때 인생 역전 한 방만 꿈꾸는 사람보다 그냥 방 하나 정리하고 밀린 메일 하나 보내는 사람,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다시 움직일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4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걸 아까 이야기랑 다시 붙여보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큰 바다로 가는 물은요, 계속 요동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흐름을 멈추지 않습니다. 동양에서는 낮은 데로 내려가라고 했고 탈무드에서는 흔들리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현대과학은 뭐라고 하느냐, 그냥 지금 있는 자리 인정하고 아주 작은 것부터 움직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인생이 흔들리는 건 문제 아닙니다. 그걸 붙잡고 통제하려다 더 망가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거대한 인생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지금 내 발밑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 하나 치우는 것, 오늘 해야 할 일 하나 하는 것,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진짜로 우리를 바닥까지 데려다 줍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뜯어보겠습니다.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요즘 학자들처럼 돋보기를 하나씩 들고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돋보기는 글자 그대로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방식입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 던져보죠. 물은 원래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게 자연이고 그게 편하고 그게 에너지 덜 드는 길입니다. 근데 아까 그 문장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물이 산으로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움직임입니까? 완전히 역주행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삶에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진짜 내가 가야 할 곳, 내 바다에 도달하려면요, 가끔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슬러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편하게 내려가는 길을 혼자 숨 헐떡이면서 올라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순간 꼭 있지 않습니까? 알람 울렸을 때요. 솔직히 몸은 다 압니다. 더 자는 게 맞습니다. 이불 안이 천국입니다.
근데 그때 몸을 일으켜 세우는 그 행동, 이거 딱 산으로 솟아오르는 물입니다. 또 있죠. 무례한 사람 만났을 때 한마디 쏘아붙이면 속은 시원합니다. 근데 그걸 참는 선택, 그거요 완전 오르막입니다. 숨 막힙니다. 근데 이걸 랍비들은 헛고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아, 드디어 올라가는 구간 들어왔네. 이렇게 봅니다. 쉽게 말하면 고산지대 적응 훈련입니다. 숨차고 힘든데 그걸 버텨야 더 높은 데에서 안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억지로 버티고 있는 그 순간들, 그거 괜히 고생하는 시간 아닙니다. 방향이 틀린 게 아니라 방향이 맞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편한 길이 항상 맞는 길은 아닙니다. 가끔은 불편한 그 오르막이 진짜 바다로 가는 유일한 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돋보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이번에는 디테일이 아니라 스케일을 봅니다. 시선을 확 밖으로 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계속 산이 나오고 계곡이 나오고 바다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까지 크게 그렸을까요? 그냥 물이 흘렀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거대한 배경을 깔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선이 너무 좁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어디만 보고 있냐면 내 통장 잔고, 내 메시지 답장 속도, 누가 나한테 어떤 표정 지었는지 이런 데만 확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 결론 내려버립니다. 아, 나 망했다. 숨이 막히는 이유가 이겁니다. 화면이 너무 확대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 강제로 줌을 빼버립니다. 카메라를 확 뒤로 당겨서 보여주는 겁니다. 바다가 만들어질 때요, 온 지형이 뒤집혔습니다. 산이 뒤엉키고 골짜기가 갈라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엄청난 스케일 속에서 겨우 하나의 바다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걸 한번 머릿속에 그리고 나면요, 지금 내 하루에 벌어진 일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상사 한마디에 기분 상한 거 물론 짜증납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우주가 뒤집힌 사건은 아닙니다. 그냥 큰 흐름 속에 있는 작은 흔들림입니다. 이렇게 스케일을 키우면요, 신기하게 감정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닌데 내가 거기에 눌려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돋보기가 하는 일이 딱 하나입니다. 지금 네가 보는 그 화면, 조금만 뒤로 물러나서 다시 봐라. 그 한 걸음만 물러나도 숨이 트입니다. 그리고 보입니다. 아, 이거 나만 겪는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 그냥 흐름 속에 있는 하나의 파도구나. 정리하면 이겁니다. 확대하면 절망이 되고 줌아웃하면 흐름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돋보기는요,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그 시간과 장소를 보는 겁니다. 솔직히 이게 제일 무겁습니다. 조금 숨 고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쓰일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지금처럼 안정된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집이 불타고 가족이 흩어지고 낯선 땅으로 끌려가고 삶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끝났다고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건 그냥 실패가 아니라 끝이다. 근데 바로 그 상황에서 랍비들이 뭘 꺼내들었냐? 이 이야기입니다. 물 이야기요. 솔직히 겉으로 보면 좀 뜬금없습니다. 사람들 다 무너졌는데 갑자기 물이 산 오르고 내려가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메시지를 실어서 꺼낸 겁니다. 지금 우리 모습 사방으로 흩어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여기까지는 현실 인정입니다. 근데 거기서 끊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물도 결국은 다 모여서 바다가 되지 않더냐. 이게 뭐냐면요, 그냥 위로가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우리는 끝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은 완전히 부서진 것처럼 보여도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겁니다. 서로 상처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무너진 거 압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서로 붙잡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파멸이 아니라 이동이다. 우리가 어디론가 가고 있는 중이다. 여기까지 오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진짜 살기 위해 꺼낸 말이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피눈물, 나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는 간다 라고 말하기 위해 만든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돋보기가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흔들림, 이걸 끝나고 단정해도 되냐는 겁니다. 혹시 이것도 아주 아픈 이동의 한 과정일 가능성은 없냐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 딱 잡아서 내일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어렵게 안 갑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운전대에서 손 힘을 조금만 빼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무슨 말을 할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다 쥐고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요, 그거 안 됩니다. 아까 복권 얘기처럼 통제 안 되는 걸 잡고 있으면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더 세게 지는 게 아니라 조금 놓는 겁니다. 나는 지금 운전자가 아니라 파도 위에 올라탄 사람이다. 이 감각 하나만 바꿔보세요. 흔들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기본값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숨이 조금 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골짜기에 있을 때일수록 아주 작은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이 꼬이고 마음이 무너지면요, 사람은 멈추고 싶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근데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더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가야 합니다. 세수 한번 하고, 방 정리 잠깐 하고, 밀린 메시지 하나 보내고, 밖에 잠깐 걸어 나가고, 이런 별거 아닌 행동들 있죠. 그게 생각보다 큽니다. 그게 지금 나를 다시 흐르게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큰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아주 작은 것으로 다시 움직이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의 인생까지 조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진짜 많이 합니다. 내가 힘드니까 주변 사람까지 내 방식대로 맞추고 싶어집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계속 손대고 싶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도요, 자기만의 산 타고 있고 자기 골짜기 통과 중입니다. 나랑 똑같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걸 밖에서 내가 통제하려고 하면 더 꼬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거리를 두는 게 더 좋은 선택입니다.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손 내밀고 나머지는 각자 흐르게 두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 꽉 쥔 힘을 조금 내려놓는 것. 둘, 아주 작은 행동으로 다시 움직이는 것. 셋, 다른 사람까지 쥐고 흔들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내일부터 반응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길었죠. 근데 결국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이 엉망진창 같은 하루, 그거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르막 올라갈 때 숨찬 거, 내려갈 때 아찔한 거, 그거 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은요, 바위 만나면 돌아갑니다. 절벽 만나면 떨어집니다. 억지로 길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갑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면 도착합니다. 바다에 도착합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것들 그냥 하나씩 합니다. 완벽하게 아니어도 됩니다. 꾸역꾸역 해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돌아보게 됩니다. 나 여기까지 왔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그 모든 흔들림과 부딪힘이 전부 쓸데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이어져 있습니다.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닿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넓은 자리까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 한마디만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 흘러갑시다. 너무 애쓰지 말고 너무 꽉 쥐지 말고 그냥 오늘만큼만 잘 버티면서 갑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진짜 넓고 조용한 그 바다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